거죠. 그렇죠. 하긴 사실 지금 미국의 어떤 금리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뭐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렇죠. 너무 좋아서 맞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그러니까 상승하는 것에 대한 고민인 거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유럽은 그 정도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별로 영향을 받지 앞으로 않는다. 사실은 위협적인 어떤 우리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위협이 된다면 사실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좋은 거란 얘기를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계속 하는데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 때문이라서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게 위협적으로 나타날 상황이 아직 아니고 긍정적으로만 나타날 상황인 거죠. 오히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온건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잖아요. 네. 앞으로 이 금리 지금 17%대까지 올라온 1.7%까지 네. 올라온 이 금리가 추가적으로도 계속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2% 넘어서 막 계속 갈 거냐? 네. 아니면 이제 연준이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떤 쪽에서 해석해 보면 연준이 몸달아서 대책을 나올 때까지 흔들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채권 쪽에도 사실 그 투자라는 거는 어떤 배팅 부분이 있으니까 금리 상승에다 배팅한 양이 얼마고 반대로 지금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해서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거기다 투자하는 그 배팅이 얼마냐가 이제 금리 선물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올라간다는 거에 그쪽은 연준이 버티다 이제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올라갈수록 그 채권을 살려고 할 거고 이제 연준이 발표를 하면 아마 채권에서 수익이 확 날 테니까요. 반대는 계속해서 아마 쉽게 나오지 않을 걸 하는 쪽이라면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다가 투자를 했을 텐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배팅을 보면서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금리 상승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라는 거를 따져보는 게 더 저희가 판단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금리가 1.74, 1.72에 갔을 때 그 1.72라는 그 10년물 금리 안에는 어떤 요인이 도대체 반영이 돼서 1.72, 74를 나타냈느냐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상식적으로는 요즘 최근에 많이 금리에 대해서 얘기될 때는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의 합이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금리가 1.74에 갔지만 저기서 인플레이션 기대지수라는 걸 빼고 나면 사실 실질금리는 아직 마이너스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보다 조금만 더 쪼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 1.7이나 1.74를 구성하는 그 요인들을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저게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DKW 모델이라는 모델 이름도 써놨어요. 네.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DKW 모델이라고 돼 있어서 이 DKW 모델은 뭐냐면 연준의 연구위원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이제 연구해서 논문을 내는 사람들인데 제가 저걸 왜 써놨냐면 저 DK 저게 그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김동희 씨인가 그래요. 어쨌든 정확히는 이건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 리더가 돼서 3명이 연구 모델이에요. 저거는 이제 제가 표를 넣어놓긴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년물 장기금리는 한 3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기 실질금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연준이 조절하는 지금 정책금리 이거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그런 면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단기 실질금리라고 알아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기서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BEI 지수에서 나타나죠. 이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거를 지수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실질 기간 프리미엄에서 텀 프리미엄이라고 불리고요. 얘는 뭘 나타내냐면 향후에 금리 관련된 위험, 변동성.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다 투자할 때 변동성이 높으면 금리를 더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텀 프리미엄은 어떤 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이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전부 몇 프로 상승의 비율을 따져봤더니 사실 이 세 개가 다 올랐던 거예요.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가운데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네. BEI라는 거고요. 제가 왜 이걸 주목하고 싶으냐면 연준이 얘가 올라가는 걸 은근히 조장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BEI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TIPS라 그래서 물가채 금리가 내려가고 이 물가채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BEI를 올려놓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